내 이름은 박지훈, 30을 간 넘긴. 대한민국의 여느 청년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오늘만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듯 했다. 손목시계의 초침소리가 공항의 소음보다 더 크게 귓가를 때리는 것 같았다. 오전 10시 30분. 뉴욕으로 향하는 K1081 항공편 내 미래가 어쩌면 내 가족의 미래까지도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비행이었다. 몇 년간의 피땀 어린 노력이었다. 국내 최고의 대기업 중 하나인 미래그룹의 해외 전략팀 최종 면접 서류 전형과 2차례의 실무 면접을 통과하고 이제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것도 본사 회장님과 직접 대면하는 자리라니.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의 기쁨은 잠시. 그 이후로는 매일같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밤낮 없이 예상 질문을 뽑고 답변을 다듬었다. 영어 프레젠테이션은 입의 단내가 날 정도로 연습했고 미래그룹의 최근 사업 보고서는 통째로 외울 지경이었다. 오늘 아침 집을 나서기 전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다. 아들, 너무 긴장하지 말고 하던 대로만 해. 엄마는 네가 자랑스럽다. 아버지 역시 무뚝뚝한 표정 뒤로 걱정과 기대를 숨기지 못하셨다. 그분들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깊어진 눈가의 주름을 볼 때마다 어깨가 무거워졌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신 부모님께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효도를 하고 싶었다. 이 기회만 잡는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었다. 더 넓은 세상에서 내 능력을 펼치고 부모님께도 든든한 아들이 될 수 있을 터였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은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각자의 사연을 안고 떠나는 이들, 설렘과 기대로 부푼 얼굴들, 혹은 나처럼 초조함과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는 수많은 항공기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하는 은빛 거인들. 그중 하나가 곧 나를 싣고 태평양을 건널 것이었다. 출국 수속을 마치고 면세 구역으로 들어섰다. 탑승 시간까지는 아직 2시간 남짓 남아있었지만 마음은 벌써부터 비행기 좌석에 앉아있는 듯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한 글자 한 글자 눈에 새기듯 읽어 내려갔지만 이미 수십 번도 더 본 내용이라 새로울 것은 없었다. 그저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는 발버둥일 뿐이었다. 커피라도 한 잔 마실까 싶어 근처 카페로 향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활주로를 바쁘게 오가는 비행기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 비행기들 중 하나가 내 꿈을 향한 티켓이 될 수 있을까? 문득 몇 년 전, 처음 취업전선에 뛰어들었을 때의 막막함이 떠올랐다. 수십 통의 이력서를 넣고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기억. 그때마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얼굴을 생각하며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지금 마침내 가장 큰 기회가 눈앞에 와 있었다. 손바닥에 흥건히 땀이 배어나왔다. 커피잔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심호흡을 해보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마치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처럼 혹은 인생의 승부수를 던진 도박사처럼 초조하고 또 초조했다. 이런 내 모습을 누가 본다면 분명 한심하다고 생각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 기회가 내게 얼마나 절실한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 그들은 알지 못할 것이다. 나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다.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 나와
여동생을 키우셨다. 특별히 뛰어난 재능도, 물려받을 재산도 없었기에 내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오직 노력뿐이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남들보다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 나는 늘 평균 이상으로 노력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가 지금 이 자리까지 나를 이끌어온 것이다. 문득 가방 속에서 진동이 느껴졌다. 어머니였다. 아들, 공항에는 잘 도착했니? 밥은 먹었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했지만 그 안에 담긴 걱정을 읽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네. 엄마, 방금 커피 한 잔 마시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말고 면접 잘 보고 건강하게 돌아와야 한다. 알겠어요? 엄마, 다녀와서 전화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진정되는 듯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면접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회장님은 어떤 질문을 하실까? 내가 준비한 답변들이 그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돌발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탑승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지막으로 화장실에 들러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할 수 있다. 박지훈, 넌 할 수 있어.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다짐했다. 탑승 게이트로 향하는 길. 면세점의 화려한 불빛들과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사이를 걷고 있었다. 모두들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설렘, 기대, 혹은 아쉬움 같은 다양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지금 내게는 오직 하나의 감정만이 존재했다. 바로 뉴욕행 비행기를 무사히 타야 한다는 절박함. 내 손에는 미래그룹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마치 내 운명을 담고 있는 성물처럼 느껴졌다. 이 봉투 안에는 내 젊음과 땀, 그리고 꿈이 담겨 있었다. 이것을 뉴욕까지 안전하게 가져가서 내 모든 것을 쏟아붓고 돌아오리라. 게이트 안내판에 내가 타야 할 KE081편에 탑승 준비 중 보어딩 순이라는 문구가 깜빡이고 있었다. 심장이 다시 한번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시계를 확인했다. 탑승 시작까지 약 30분, 충분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때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것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또 다른 운명의 시작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일상적인, 그러나 외면할 수 없는 작은 사건일 뿐이라고 여겼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내 앞에 놓인 거대한 기회와 그 기회를 향해 달려가는 내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공항의 수많은 익명들 속에서 나 역시 또 하나의 점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 작은 점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순간부터였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비행을 앞두고 나는 전혀 다른 종류의 탑승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조금은 번거로운 상황에 발이 묶였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그것이 내 모든 계획을, 아니 내 인생 전체를 뒤흔들 폭풍의 전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말이다. 탑승 게이트로 향하던 내 발걸음이 우뚝 멈춰선 것은 정말이지 찰나의 순간이었다. 시야 한 구석에 바닥에 무언가를 떨어뜨리고 허둥대는 작은 실루엣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풍경 중 하나려니 했다. 이 거대한 공항 터미널 안에서는 매 순간 크고 작은 소동들이 벌어지기 마련이니까. 하지만 본능적으로 고개가 그쪽으로 향했고, 나는 곧 그 실루엣의 주인이 허리가 잔뜩 굽은 할머니 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할머니는 면세점 쇼핑백으로 보이는 작은 종이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린 듯 했다. 가방이 터지면서 그 안에 있던 자잘한 물건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다. 손수건, 작은 약병들, 돋보기 안경, 그리고 낡아 보이는 사진 몇 장까지.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하나씩 주워 담으려 애쓰고 계셨지만 워낙 몸이 불편해 보이셔서 그마저도 쉽지 않아 보였다. 무릎을 굽히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고, 간신히 허리를 숙여 물건 하나를 집어 올리면 다른 쪽에서 또 다른 물건이 손에서 미끄러져 내리곤 했다.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바쁜 걸음으로 할머니 곁을 스쳐 지나갔다. 어떤 이들은 흘끗 쳐다보긴 했지만 이내 자신의 갈 길을 재촉했다. 그들의 무심한 시선 속에서 할머니는 더욱 작고 위태로워 보였다. 마치 거센 물살에 휩쓸리기 직전의 작은 나무십 같았다. 순간 나는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내게는 시간이 없었다. 단 1분 1초도 허투루 쓸 여유가 없었다. 뉴욕행 비행기, 미래그룹 최종 면접, 내 인생이 걸린 기회,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중요할 수는 없었다. 누군가 도와주겠지. 나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공항 직원도 있고 다른 승객들도 많잖아. 나는 지금 내 코가 석자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듯 했다. 힐끗. 다시 할머니 쪽을 보았다. 할머니는 여전히 혼자서 낑낑대고 계셨다. 흩어진 물건들 사이로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 어린아이 둘이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어쩐지 우리 어머니의 앨범 속에서 본 듯한 그런 정겨운 사진이었다. 그 사진을 집으려던 할머니의 손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다.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불안하고 절박한 표정. 가슴 한구석이 싸하게 아파왔다. 마치 누군가 바늘로 콕 찌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외면하고 싶었다. 정말이지 간절하게 외면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할머니의 모습은 더욱 선명하게 내 망막에 새겨졌다. 몇 년 전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놓쳐 과일들을 와르르 쏟으셨던 우리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도 주변 사람들은 잠시 쳐다볼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었다.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해 드렸을 때 할머니는 괜찮다 하시면서도 눈시울을 붉히셨었다. 젠장. 나지막한 욕설이 입술 새로 터져나왔다. 나는 왜 항상 이런 순간에 약해지는 걸까? 왜 이 중요한 순간에 쓸데없는 동정심이 발목을 잡는 걸까? 머릿속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소리치고 있었다. 가야 해. 지훈아, 이건 내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저 할머니는 잠깐 힘들 뿐이겠지만 넌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지도 몰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가 저 할머니의 가족이라면 어떨 것 같아? 혹은 네 어머니나 할머니가 저런 상황에 처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넌 정말 괜찮을 수 있겠어. 시계를 보았다. 탑승 시작까지 이제 20분도 채 남지 않았다.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손에 쥔 서류 봉투가 축축하게 젖어드는 것 같았다. 지금이라도 그냥 지나치면 아무도 나를 탓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그게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약 내가 여기서 이 할머니를 외면하고 비행기를 타러 간다면 나는 뉴욕으로 가는 내내 이 장면을 떠올리며 괴로워할 것 같았다. 면접장에서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할 것 같았다. 평생 동안 마음 한구석에 불편한 짐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만 같았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공항의 안내방송이 귓가를 스쳤다. 다른 항공편의 탑승 안내였지만 마치 나를 재촉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캐리어 바퀴 구르는 소리, 웅성거리는 대화 소리. 그 모든 것이 뒤섞여 내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다시 한번 할머니를 보았다. 할머니는 이제 거의 포기한 듯 쪼그려 앉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계셨다. 흩어진 약병들 중 하나가 대구르르 굴러 내 발치 근처까지 와서 멈췄다. 하얀색 플라스틱 약병. 그 위에는 매일 식후 30분이라고 적힌 작은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다. 순간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 복잡했던 머릿속이 한순간에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그래, 어쩌면 나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건지도 모른다. 이 선택으로 인해 내 인생에 가장 큰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이 순간 저 할머니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것이 적어도 내가 배운 사람 된 도리였고 내 양심이 외치는 소리였다. 훗날 내가 이 순간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지는 알 수 없었다. 어쩌면 평생을 후회하며 이 바보 같은 결정을 곱씹을지도 모른다. 혹은 예상치 못한 다른 길이 열릴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런 건 나중 문제였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내 눈앞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게는 아직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약간의 시간이 있다는 것뿐이었다. 설령 그것이 아주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할머니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손에 든 서류 봉투를 잠시 옆에 있는 빈 의자에 내려놓았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 봉투의 무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할머님,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할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셨다. 초점 없는 눈동자는 당혹감과 불안감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서 아주 희미한, 아주 작은 희망의 빗줄기 같은 것이 비치는 듯도 했다. 나는 그 작은 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설령 그 빛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 전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내 운명의 비행기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나는 잠시 그 사실을 잊기로 했다. 지금은 오직 눈앞에 이 작은 소동을 해결하는 데만 집중하기로,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을 터였다. 내 물음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셨다. 희미하게 떨리는 눈동자는 여전히 불안감이 서려 있었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누그러진 듯한 표정이었다. 어쩌면 갑작스러운 타인의 접근에 놀라셨을지도 모르겠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젊은 양반, 내가 알아서. 할머니는 애써 괜찮다는 듯 손사래를 치셨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여전히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 앞에서 만견자실한 모습이었다.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다시 한번 몸을 낮췄다. 아닙니다. 할머님, 물건이 많이 흩어졌는데 혼자 힘드실 것 같아요. 금방 끝날 겁니다.
나는 할머니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자잘한 것들이 많았다. 오래된 나무빗, 작은 실패와 바늘쌈지, 손때 묻은 작은 시집 한 권, 그리고 아까 보았던 흑백 사진 몇 장과 여러 종류의 약봉지들이었다. 마치 할머니의 소중한 일상이 통째로 쏟아져 나온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물건 하나하나에 담겨 있을지 모를 사연들을 생각하며 그것들을 터진 종이 가방 안으로 다시 넣어드렸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내 행동을 지켜보시더니 이내 작은 한숨과 함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낮은 목소리로 되뇌셨다. 그 목소리에는 멋쩍음과 미안함, 그리고 진심 어린 감사가 뒤섞여 있었다. 물건들을 거의 다 주워갈 무렵 할머니께서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하시며 갑자기 낮은 탄성을 지르셨다. 왜 그러세요? 할머님 혹시 잃어버린 거라도 있으세요? 비행기표가 안 보이네. 할머니의 얼굴에 다시금 당혹스러운 빛이 떠올랐다. 그 말에 나 역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이 넓은 공항에서 비행기표를 잃어버렸다면 정말 큰일이었다. 할머님, 혹시 주머니나 다른 가방에 넣어두신 건 아니고요.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애써 침착하게 말하며 할머니와 함께 주변을 다시 샅샅이 살피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외투 주머니를 뒤지고 작은 손가방을 열어보셨지만 비행기표는 보이지 않았다. 흩어졌던 물건들 사이에도 없었다. 아무래도 아까 물건 떨어뜨릴 때 같이 빠진 모양인데 이걸 어쩌면 좋지. 할머니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으로 중얼거리셨다. 그 모습을 보니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지금 내가 이 자리를 떠나버린다면 이 할머니는 정말로 큰 공영에 처하실 것 같았다. 젠장, 시간이 없어.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탑승 시작 시간은 이미 몇 분이나 지나 있었다. 이제 곧 최종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올지도 몰랐다. 이마에서는 아까보다 더 많은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렸다. 할머님, 혹시 어느 항공사 비행기표인지 기억나세요? 그리고 목적지가 어디신데요? 대한항공인데 딸애가 있는 제주도로 가는 거였어. 이 시간에 출발하는 거였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더 기어들어갔다. 제주도행 대한항공. 그렇다면 국내선 터미널 근처일 텐데. 여긴 국제선 터미널에서도 꽤 안쪽이었다. 할머니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 의아했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할머님,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항공사 직원에게 문의해 볼게요. 잠시만 여기서 기다리세요. 나는 흩어진 물건들을 담은 쇼핑백을 할머니 손에 꼭 쥐어드리고 가장 가까운 안내 데스크를 찾아 뛰기 시작했다. 최종 면접, 뉴욕행 비행기.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지만 할머니의 불안한 눈빛이 자꾸만 아른거렸다. 안내 데스크는 생각보다 멀리 있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젊은 여직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직원은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무전으로 여기저기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초조하게 흘러갔다. 내 휴대폰에서는 뉴욕행 비행기의 탑승 시작. 알림이 이미 여러 번 울렸다 지나갔다. 몇 분이 지났을까?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직원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고객님, 방금 대한항공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제주행 항공편 탑승객 명단에
강춘자 할머님 성함이 확인되었고요. 혹시 분실된 탑승권은 이 티켓 형태로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신분증 확인이 필요해서 할머님께서 직접 해당 항공사 카운터로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는 다시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달려갔다. 할머니께 이 소식을 전하자 할머니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의 빛이 감돌았다. 정말 고마워요. 젊은이, 덕분에 살았네. 이 늙은이가 정신이 없어서 그만. 아닙니다. 할머님, 이제 대한항공 카운터로 가셔서 신분증 보여드리고 표 다시 받으시면 돼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사실 지금 내 상황에서는 할머니를 카운터까지 모셔다 드릴 여유가 전혀 없었다. 이미 내 비행기에 탑승 마감 시간이 임박했을 것이다. 하지만 차마 여기서 할머니를 혼자 보내드릴 수가 없었다. 할머니는 여전히 조금 불안해 보이셨고 길을 제대로 찾으실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다. 아니에요. 이만큼 도와준 것도 너무 고마운데 젊은이도 갈 길이 바쁠 텐데 어서 가보세요. 할머니는 극구 사양하셨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정말 이대로 가도지 괜찮을까? 바로 그때였다. 공항 전체에 크고 명료한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뉴욕행 KE081편 탑승객 박지훈 승객님. 박지훈 승객님께서는 지금 즉시 113번 탑승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기 곧 출발합니다. 반복합니다. 뉴욕행 KE081편 박지훈 승객님. 지금 즉시 172번 탑승구로 와주십시오. 내 이름이었다. 심장이 바닥까지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항공기 곧 출발. 그 말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할머니께서도 방송을 들으셨는지 동그랗게 커진 눈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아이고, 젊은이 어서 가봐요. 나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야. 할머니는 다급하게 내 등을 떠밀었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지금이라도 뛰면, 정말 미친 듯이 뛰면, 어쩌면 잔니 아우카모치레나이 하지만 내 발은 마치 땅의 뿌리라도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할머니를 돕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했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느낌이었다. 어떻게 하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회가 바로 눈앞에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그렇게 사라지고 있었다.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와 공항의 소음, 그리고 내 이름 석자를 부르는 안내방송이 뒤섞여 귓가를 맴돌았다. 나는 그 거대한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시간은 이미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저만치 달려가 버린 후였다. 내 이름이 공항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멎어버린 듯 했다. 오직 그 메마르고 기계적인 목소리만이 내 귓속을, 아니 내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다. 항공기 곧 출발합니다. 그 말은 마치 망치처럼 내 머리를 강타했다. 아이고, 젊은이 어서 가봐요. 나 때문에 이게 무슨...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그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절절하게 묻어 있었다. 할머니는 거의 울상이 되어 내 등을 떠밀었다. 그제야 나는 마법에서 풀려난 사람처럼 정신을 차렸다. 뛰어야 해. 다른 생각은 들지 않았다. 오직 그 한 가지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나는 옆에 놓아두었던 내 모든 것이 담긴 서류 봉투를 낚아채듯 집어들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4번 탑승구. 안내판에 적힌 숫자가 흐릿하게 보였다. 얼마나 멀리 있는 건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건지 순간적으로 판단이 서지 않았다. 그저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향하는 곳으로,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되는 곳으로 내달렸다. 공항은 거대한 미로와 같았다. 수많은 갈림길과 끝없이 이어진 복도, 폐가 터질 듯 숨이 차올랐고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이마에서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다. 사람들의 어깨를 스치고 여행 가방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며 달렸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비켜주세요.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내 목소리는 공항의 소음에 묻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듯 했다. 몇몇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지만 그들의 표정을 살필 여유조차 없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장면만이 반복해서 떠올랐다.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비행기의 모습. 그 비행기 안에 내간 없다는 끔찍한 상상. 제발 아직 늦지 않았기를, 신이 있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내게 기회를 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달리고 또 달렸다. 내 인생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달려본 적이 있었던가. 마침내 저 멀리 123번 탑승구 안내판이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이미 굳게 닫혀버린 탑승구의 유리문과 그 너머로 천천히 멀어져가는 거대한 항공기의 꼬리 날개였다. 대한항공의 태극 문양이 마치 나를 조롱하듯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헉, 저기요, 잠시만요. 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소리치며 유리문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문 안쪽에 서 있던 항공사 여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녀의 입모양이 천천히 움직였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탑승 마감되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아니, 차라리 주저앉아 통곡이라도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유리문에 이마를 기댄 채 점점 더 멀어져가는 비행기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내 꿈, 내 미래, 내 모든 것이 저 비행기와 함께 떠나가고 있었다. 손을 뻗어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신기루처럼. 그렇게 허망하게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 등 뒤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와 함께 가쁜 숨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강춘자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내 옆까지 다가와 아무 말 없이 나와 함께 멀어져가는 비행기를 바라보셨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과 슬픔이 어려 있었다. 젊은이, 정말 미안해요. 이 늙은이 때문에 내가 큰 죄를 지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다.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은 모습이었다.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괜찮다고 해야 할까? 아니, 괜찮지 않았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내 인생이 통째로 날아가 버렸는데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단 말인가. 할머니 탓이 아니라고 해야 할까 하지만 만약 할머니를 돕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저 비행기 안에 있었을 것이다. 원망스러운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리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마 할머니께 원망의 말을 쏟아낼 수는 없었다. 눈앞의 할머니는 그저 선량하고 연약한 노인일 뿐이었다. 내게 어떤 악의도 없었고 단지 도움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내 양심에 따라 그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뿐이다. 결과가 이렇게 처참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비행기는 이미 작은 점이 되어 시야에서 사라진 후였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셨다. 그 모습에 문득 연민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 할머님, 내 목소리는 갈라지고 잠겨 있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내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하니 이건 명백히 내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다. 냉정하게 현실을 판단하고 내 앞가림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 어리석은 동정심 때문에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셨다. 눈개는 물기가 어려 있었다. 아니에요. 다 내 탓이에요. 내가 조금만 더 정신을 차렸더라면 젊은이 앞길을 내가 망쳤어.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려 하셨다. 아마도 돈을 주시려는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다. 정말 괜찮습니다. 할머님, 그런 거 안 주셔도 돼요. 텅 빈 탑승 게이트 앞, 나와 할머니. 단 두 사람만이 남아 있었다. 방금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던 공간은 이제 휑한 적막감만이 감돌았다. 내 꿈이 사라져버린 자리, 그 허망함과 절망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회사는 뭐라고 말해야 하지? 부모님께는 이 엄청난 실수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눈앞이 캄캄했다. 선행의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은 적어도 오늘 내게는 해당되지 않는 듯했다. 나는 그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운한 사람이 된 것만 같았다. 내 미래는 이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에 갇혀버린 기분이었다. 텅 빈 탑승구 앞. 세상의 모든 무게가 내 어깨를 짓누르는 듯 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 심장을 뛰게 했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가운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한동안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젊은이, 괜찮아요. 어디 몸이라도 안 좋은 건 아니죠.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영원히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아닙니다. 할머님, 저는 괜찮아요.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하지만 괜찮다는 내 말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졌다. 무엇이 괜찮다는 것인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회가 날아갔는데 일단 회사에 연락을 해야 했다. 뉴욕 본사 인사팀의 제임스 킴. 그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죄송합니다. 공항에서 할머니 한 분을 돕다가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다. 그들은 나를 얼마나 한심하고 무책임한 사람으로 생각할까? 손이 떨려 제대로 스마트폰을 잡을 수조차 없었다. 몇 번의 심호흡 끝에 겨우 그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반복될 뿐 아무도 받지 않았다. 음성 사소함으로 연결된다는 안내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나는 차마 아무 말도 남기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다음은 어머니였다. 어머니께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엄마, 저 비행기 놓쳤어요. 그 한마디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의 실망한 얼굴,
아버지의 깊은 한숨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결국 나는 비행기에 약간 문제가 생겨서 출발이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자세한 건 다시 연락드릴게요. 라는 두루뭉술한 문자 메시지만을 보냈다. 비겁한 변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당장은 그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의 실망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건지도 모른다.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다음 비행기를 알아봐야 하나. 하지만 뉴욕행 마지막 비행기는 이미 떠났고 설사 다른 항공편이 있다 해도 그 엄청난 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이 실패의 무게를 안고 무슨 낯으로 부모님을 뵌단 말인가. 막막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때까지도 할머니는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안절부절 못하며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 젊은이, 내가 뭐라도 좀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커피라도 한 잔 사다 줄까요? 아니면... 할머니는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 모습에 마음 한구석이 저릿해왔지만 나는 그저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할머님, 마음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 가보셔도 괜찮아요. 할머님도 제주도 가셔야죠. 아니에요. 나 때문에 젊은이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가요. 뭐라도 바로 그때였다. 할머니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멀리서부터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검은색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40살 전후로 보이는 남자였다. 그의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체격은 그가 평범한 공항 직원이 아님을 짐작하게 했다. 그는 우리 앞에 멈춰 서더니 할머니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연락도 안 되시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십니까? 와 회장님,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방금 저 남자가 이 허름한 차림의 할머니를 회장님이라고 부른 건가? 잘못 들은 것이겠지. 하지만 남자의 태도는 너무나도 깍듯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할머니는 남자의 등장에 조금 당황한 듯 보였다. 아, 김 비서, 내가 잠깐 일이 좀 있었네. 일이라니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기신 겁니까? 어디 편찮으신 곳은 없으시고요. 김 비서라고 불린 남자는 할머니의 안색을 꼼꼼히 살피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염려와 함께 약간의 책망하는 듯한 기색도 어려 있었다. 마치 중요한 분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데 대한 자책감 같기도 했다. 나는 이 기묘한 상황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비행기 표를 잃어버리고 어쩔 줄 몰라 하던 그저 평범하고 연약해 보이던 할머니가 갑자기 회장님으로 불리고 있었다. 그리고 저 김비서라는 남자의 태도는 마치 대기업 총수를 모시는 수행비서의 그것과 같았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내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할머니는 김 비서에게 무언가 나지막하게 설명을 시작했다. 내가 비행기를 놓치게 된 경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자신을 도와주었다는 이야기인 듯 했다. 김 비서는 할머니의 말씀을 듣는 동안 몇 번이고 놀란 표정으로 나를 힐끗거렸다. 그의 시선에는 의아함과 함께 무언가를 가늠하려는 듯한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다. 잠시 후 할머니와의 대화를 마친 김 비서가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는 가볍게 목례를 하며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춘자 회장님의 비서실장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장님께 큰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느껴졌다. 나는 얼떨결에 아닙니다. 별 말씀을요 하고 대답했다. 여전히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강춘자 회장님, 그렇다면 이 할머니가 정말로 어느 회사의 회장이라는 말인가? 그렇다면 왜 그런 허름한 차림으로 수행원 하나 없이 혼자서 제주도행 비행기를 타려 했던 걸까? 그리고 왜 비행기 표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 그토록 쩔쩔매셨던 걸까?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다. 김민준 비서실장은 잠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박지훈 씨라고 하셨죠,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놓치신 항공편이 어떤 것이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의 질문은 정중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 상황에서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이미 비행기를 놓친 마당에 더 이상 숨길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뉴욕행 K2081편이었습니다. 미래그룹 최종 면접이 있어서 가던 길이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한심할 정도로 힘이 없었다. 내 대답을 들은 김민준 비서실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한번 꿈틀거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침묵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박지훈 씨, 잠시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실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저희가 박지훈 씨께 작은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 그 말이 내 귓가에 희미한 희망처럼 혹은 또 다른 알 수 없는 운명의 전주곡처럼 울려 퍼졌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내게 아주 가느다란 동아줄 하나가 내려온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줄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이 기묘한 상황에 다음 페이지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김민준 비서실장의 제안은 안개처럼 흐릿했던 내 머릿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도움이라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일까? 나는 여전히 어안이 벙벙했지만 그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눈빛에 이끌려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 회장님께서 잠시 쉬실 수 있도록 조용한 곳으로 안내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김 비서실장은 정중하게 말했고 나는 그의 말에 따르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안내를 따라 우리는 일반 승객들의 소란스러움이 닿지 않는 공항의 한적한 구역으로 이동했다. 몇 개의 복도를 지나자 VIP 라운지라는 표지판이 보였다. 김 비서실장이 라운지 입구의 직원에게 무언가를 제시하자 직원은 황급히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다. 라운지 안은 바깥의 혼잡함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은은한 조명, 그리고 숨막힐 듯한 정적.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값비싼 옷차림에 여유로운 표정들이었다. 우리는 가장 안쪽, 외부와 차단된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다. 방 안에는 안락한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다른 직원이 다가와 음료를 권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마시고 싶은 생각이 없어 정중히 사양했다. 강춘자 할머니, 아니 강춘자 회장님은 김 비서실장의 도움을 받아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아까보다는 한결 편안해진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내게 미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박지훈 씨라고 했지요.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 회장님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의 불안정함 대신 오랜 세월 동안 다져진 듯한 깊이와 무게감이 느껴졌다. 네, 그렇습니다. 회장님, 나도 모르게 극존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아직도 이 상황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우선 오늘 제 불찰로 인해 박지훈 씨가 겪게 된 어려움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특히나 미래그룹 최종 면접이라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셨다니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강 회장님은 진심으로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한 회사의 회장이라는 사람이 일개 취업 준비생에 불과한 나에게 이렇게까지 사과를 하다니. 아닙니다. 회장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아닙니다. 박지훈 씨 입장에서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였을 텐데요. 저의 부주의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강 회장님의 단호한 말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김민준 비서실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박지훈 씨, 조금 전엔 저희 회장님 성함을 강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 저희 회장님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평소 재계 소식에 밝은 편이 아니었고 강춘자라는 이름은 생소하게 느껴졌다. 김 비서실장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저희 회장님은 미래그룹의 창업주이시자 현재 명예회장으로 계시는 강춘자 여사님이십니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방금 뭐라고 했지? 미래그룹의 창업주이자 명예회장, 내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바로 그 미래그룹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다.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듯한 충격.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강 회장님과 김 비서실장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비행기 표 한 장 때문에 쩔쩔매던 연약한 할머니가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 중의 거물, 미래그룹의 살아있는 전설이었다니. 이건 마치 현실감 없는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 강 회장님은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원래는 오늘 조용히 개인적인 일로 제주도에 다녀오려던 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수행원들 없이 홀가분하게 바람이나 쐴까 했지요. 그러다 그만 이런 소동을 만들고 말았네요. 나이가 드니 정신도 깜빡깜빡하고 몸도 예전 같지가 않아서요. 그녀의 말 속에는 변명보다는 자주 섞인 유머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내 표정이 얼마나 황당해 보였을까. 김 비서실장이 다시 입을 열었다. 박지훈 씨께서 저희 회장님을 도와주시는 과정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저희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나 본인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망설임 없이 타인을 돕는다는 것은 요즘 세상에서는 보기 드문 용기이자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빈말이 아닌 듯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평가하고 있는 듯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존중 같은 것도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만약 내가 저분이 미래그룹의 회장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나는 과연 똑같이 행동했을까? 아마도 더 깍듯하게, 더 호들갑스럽게 도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처음 할머니를 도왔던 순간을 떠올려보면 그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을 뿐이었다. 그분이 누구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강 회장님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단순한 미안함을 넘어 어떤 따뜻함과 인간적인 관심을 담고 있었다. 박지훈 씨, 오늘 박지훈 씨가 보여준 그 마음,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지훈 씨가 놓쳐버린 그 기회에 대해서도 제가 어떻게든 책임을 지고 싶습니다. 책임, 그 말은 또 다른 의미로 내 가슴을 뛰게 했다. 방금 전까지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던 내게 아주 가느다란 빗줄기가 비치는 듯 했다. 하지만 그 빛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회장님께서 어떻게 내가 말을 채 잇기도 전에 김 비서실장이 강 회장님의 뜻을 대신 전달하듯 말했다. 박지훈 씨, 저희 회장님께서는 박지훈 씨의 인품과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물론 오늘 있었던 일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저희 미래그룹은 박지훈 씨와 같은 인재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여기서 바로 회장님과 함께 간단한 면접을 진행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면접 비밀의 장막은 걷혔지만 이제 내 앞에는 또 다른 더욱 예측 불가능한 무대가 펼쳐지고 있었다.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것이 바로 내가 놓쳐버린 기회에 대한 신의 또 다른 시험인 것일까? 나는 그저 이 믿을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다음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김민준 비서실장의 면접 제안은 마치 꿈결처럼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면접이라니, 지금, 여기서. 이런 방식으로 나는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만 껌뻑거렸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는데 이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 전개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저, 회장님, 그리고 비서실장님, 갑자기 면접이라니요. 저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그렇고 지금은 제대로 말씀드릴 수 있을지 내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인해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이런 식의 면접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그것도 대한민국 재계의 거목. 미래그룹의 창업주 앞에서라니. 강춘자 회장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셨다. 그 미소에는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박지훈 씨, 너무 긴장할 필요 없어요. 거창한 면접 같은 게 아닙니다. 그저 오늘 박지훈 씨가 보여준 모습에 대해 그리고 박지훈 씨라는 사람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을 뿐이에요. 준비된 답변이나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박지훈 씨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회장님의 차분한 목소리는 신기하게도 내 마음을 조금씩 진정시키는 힘이 있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친 후 고요해진 바다처럼 격렬하게 요동치던 감정들이 서서히 가라앉는 느낌이었다. 김민준 비서실장도 부드럽게 덧붙였다. 회장님 말씀대로입니다. 박지훈 씨, 저희는 이미 오늘 박지훈 씨의 뛰어난 인품과 상황 대처 능력을 충분히 보았습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와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나는 깊게 심호흡을 했다. 그래,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었다. 비행기는 이미 떠나갔고 나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 여기서 더 나빠질 것이 뭐가 있겠는가. 어쩌면 이것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나는 마음을 다잡고
강 회장님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회장님은 만족스러운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을 던지셨다. 박지훈 씨, 오늘 아침 공항에서 저를 도와주시기로 결심했을 때 혹시 비행기를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에게도 수없이 던졌던 질문이었다. 나는 잠시 과거를 회상하듯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게 너무나 중요한 기회였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님께서 어려움에 처하신 모습을 보고 또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할머님을 외면했다면 아마 평생 후회했을 겁니다. 비행기를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눈앞에 도움이 필요한 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내 대답을 듣는 동안 강 회장님은 아무 말 없이 나를 지그시 바라보고 계셨다. 그 눈빛은 마치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 했다. 그렇다면 비행기를 놓쳤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저를 원망하지는 않았나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지만 나는 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물론 절망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고 순간적으로는 할머님을 도왔던 제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아주 짧았습니다. 할머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진심 어린 미안함과 걱정을 보면서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운명이 아니었을 뿐이라고 생각하려 노력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더 오고 갔다. 내가 미래그룹에서 이루고 싶은 꿈,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성공의 의미, 그리고 만약 내가 강 회장님의 입장이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지 등. 나는 꾸밈없이 내가 가진 생각과 가치관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면접이라기보다는 인생 선배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듯한 느낌이었다. 김민준 비서실장은 대화 내내 조용히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며 간간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강 회장님은 가볍게 손짓하며 김 비서실장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셨고 김 비서실장은 잠시 자리를 비웠다. 방 안에는 다시 강 회장님과 나 단둘만이 남았다.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흘렀다. 얼마 후 김 비서실장이 서류 몇 장을 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아까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는 강 회장님께 서류를 건넸고 강 회장님은 안경 너머로 서류를 찬찬히 살펴보셨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이 선 듯 나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박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질문자가 아닌 어떤 결정을 내린 리더의 그것이었다. 오늘 박지훈 씨와의 대화는 제게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지훈 씨는 뛰어난 상황 판단력과 정직함,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다음 말을 기다렸다. 원래 박지훈 씨가 지원했던 뉴욕 해외 전략팀도 물론 훌륭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박지훈 씨에게 조금 다른, 어쩌면 더 특별한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강 회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내 눈을 깊이 응시했다. 우리 미래그룹에는 아직 젊은 인재들의 새로운 시각과 따뜻한 리더십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 경영 분야나 고객 경험 혁신 부문에서는 박지훈 씨와 같은 인품을 가진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저는 박지훈 씨를 저희 그룹 회장 직속 미래혁신 TF팀의 팀원으로 특별 채용하고 싶습니다. 이 팀은 저와 직접 소통하며 그룹 전체의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물론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하지만 박지훈 씨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TF팀에서의 경험은 향후 박지훈 씨가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회장 직속 미래혁신 TF팀. 그것은 내가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너무나도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뉴욕 해외 전략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그룹의 심장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라니.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순식간에 하늘로 날아오른 듯한 기분이었다. 회장님, 제가 정말 그런 중책을 맡아도 되겠습니까? 내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떨리고 있었다. 강 회장님은 부드럽게 웃으셨다. 박지훈 씨가 오늘 보여준 용기와 진심이라면 충분합니다. 기회는 제가 드리겠지만 그 기회를 현실로 만드는 것은 박지훈 씨의 몫입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강 회장님과 김 비서실장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내 앞에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선행의 대가는 때로는 이렇게 믿을 수 없는 방식으로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었다. 김민준 비서실장이 내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박지훈 씨,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어려 있었다. 나는 그들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절망이 아닌 희망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보았다. 오늘 아침 무거운 마음으로 공항에 들어섰던 박지훈은 이제 없었다. 내 앞에는 예측 불가능하지만 분명 가슴 뛰는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춘자 회장님의 파격적인 제안은 내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지진과도 같았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절망의 나락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문 앞에 서 있었다. 김민준 비서실장은 내게 명함을 건네며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었다. 인사팀과의 공식적인 채용 절차, 그리고 첫 출근일 조정 등 그는 내가 원래 예정되어 있던 뉴욕 면접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모든 것을 매끄럽게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공항 VIP 라운지를 나서는 내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볍고 비현실적이었다. 몇 시간 전 뉴욕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이 공항에 들어설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나서는 기분이었다. 그때는 불안과 초조함, 그리고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만이 나를 지배했었다. 하지만 지금 내 마음속에는 감사함과 겸허함,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다. 가장 먼저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다.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기적 같은 일들을 설명하자 수화기 너머의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다. 그저 간헐적인 흐느낌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잠시 후 감정을 추스르신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아들아, 정말 장하다. 네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그래도 네 착한 마음씨가 하늘을 감동시켰나 보다. 엄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 역시 평소의 무뚝뚝함은 온데간데 없이 격앙된 목소리로 잘했다. 아들 역시 내 아들이야 하고 외치셨다. 부모님의 기뻐하시는 목소리를 들으니 비로소 내가 얼마나 큰 행운을 얻었는지 실감이 났다. 아침에 집을 나서며 보았던 어머니의 걱정, 어린 눈빛이 떠올랐다. 이제 그 눈빛을 기쁨으로 바꿔드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공항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나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오늘 하루 동안 겪었던 일들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절망의 순간과 기적의 순간이 교차했던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하루였다. 문득 강춘자 회장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하고 연약한 노인으로만 보였던 분. 하지만 그분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온 거인이었고 날카로운 통찰력과 따뜻한 인간미를 동시에 지닌 리더였다. 그분과의 짧은 만남과 대화는 내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중한 가르침을 주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진정한 리더십은 권위가 아닌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아주 작은 선행이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 그랬다. 오늘 내가 겪은 일은 단순한 우연이나 행운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만약 내가 공항에서 할머니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내 이익만을 쫓아 비행기에 올랐다면 나는 어쩌면 뉴욕에서의 최종 면접에 합격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랬다면 나는 오늘과 같은 깊은 깨달음과 가슴 벅찬 감동은 결코 얻지 못했을 것이다. 어쩌면 평생 동안 마음 한구석에 불편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갔을지도 모른다. 나는 비행기를 놓침으로써 표면적인 기회는 잃었지만 그 대신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에 대한 믿음과 선한 행동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한 긍지였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안의 작은 양심을 지키려 했던 그 선택이 결국에는 나를 더 큰 세상으로 이끌어 주었으니까 며칠 후 나는 미래그룹 본사로 첫 출근을 했다. 회장 직속 미래혁신 TF팀이라는 명패가 붙은 내 자리는 아직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뛰었다. 팀원들은 각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은 엘리트들이었고 그들과 함께 그룹의 미래를 고민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흥미진진했다. 가끔 복도에서 강춘자 회장님과 마주칠 때면 회장님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로 내게 격려의 말씀을 건네셨다. 박 팀장, 요즘 아주 열심히 일하는 이야기 많이 듣고 있네. 처음 그 마음 잃지 말고 우리 그룹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주게. 그럴 때마다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내게 주어진 이 소중한 기회에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하곤 했다. 김민준 비서실장 역시 업무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훌륭한 멘토가 되어 주었다. 그는 내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고 때로는 날카로운 조언으로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 돌이켜보면 그날 공항에서의 작은 선택이 내 인생의 항로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나는 단지 한 명의 노인을 도왔을 뿐이지만 그 도움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가장 큰 투자가 되었던 셈이다. 인생은 때로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것 같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 선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용기를 내어 그 목소리를 따르는 것이리라. 오늘도 나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 내 앞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 나는 두렵지 않다. 그날 공항에서 얻었던 소중한 교훈이 내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진심은 언제나 통하고 선한 영향력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가장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나침반을 따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내가 놓쳤던 비행기는 어쩌면 나를 더 멋진 목적지로 데려다 주기 위한 운명의 작은 배려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